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좀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인티저 변수 가지고 우리가 수업 함수나 뭐 어떠한 그 매개변수 전달 방식이나 참조를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객체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콜바이 밸류는 뭐, 그대로 이제 그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매개변수에 복사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호출되는 코드에서 넘어온 값이 매개변수에 복사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인 함수에 도착을 하면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 주소 위한 전달 호출 방식은 콜 바이 어드레스, 주소를 전달한다는 방식, 명시적으로 주소를 전달하고, 어, 뭐, 이런 배열의 경우에 배우는데, 이거는 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소 값이 매개변수에 저장된다.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야 되겠죠. PPT 내용이 좀 디테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 가려서 그렇게 좀 들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요 그림은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뭐 이 사람이 짜장면이라고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짜장면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쫄면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벽면에다가 짜장면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뭐 이것을 접근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헷갈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주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PT의 내용인데요. 뭐 이 코드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그대로 내용이 이제 되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면은, 뭐,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어떤 함수 영역의 복사가 되겠고, 함수 영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값이 바뀌어지지만, 현재 메인 함수에서는 전혀 뭐 그 값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 결과 값이 이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값에 의한 이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 주소를 전달하니까 이 mn에 대한 주소를 이 포인트 변수 a랑 b에다가 전달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서 우리가 스워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객체 전달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값에 의한 호출 객체 전달. 근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좀 우리가 해가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PT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그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음, 코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요런 코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요런 increase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get reduce라는 그런 어떤 함수들이 이렇게 인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요런 코드들이 기존에 없던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 이렇게 그 인라인으로 이렇게 여기는 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인라인으로. 근데 뭐 인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함수에다 구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렇게 이 인라인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 함수를 적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다가 그냥 그, 지, 그, 바로 그냥 함수만 쓰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integer get reduce라는
라고 하는 그 인티저, 이렇게 그냥 함수를 씁시다. 이것도 이제 멤버 함수가 되는 거고요. 수, 이렇게. 자, 그 get radius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정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set reduce 위에다가 integer circle이라는 클래스 안에 get reduce 이렇게 구현하고 return reduce라는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하고 get reduce라는 함수를 그 기존에 있는 그 클래스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인라인에서 이제 했지만 그냥 교수님은 똑같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을 하나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이대로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increas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increase 함수.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increase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게 increase. 뭐 전역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그 저장된 함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코프 연산자를 통해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했는데 전역 함수는 그냥 이렇게 메인 함수 밖에서 그냥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단 전역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미. 네, 여기다 이제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increase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ith 그다음에 increase. 그 증가라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티저 이런 값들이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circle 그다음에 뭐 C 이런 식으로 객체 클래스 객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코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코드를 보면 뭐 이렇게 C.get reduce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increase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는 그냥 반지름을 하나 증가, 반지름을 하나 증가, 뭐 증가하면 크게 반지름의 크기를 1 증가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어떤 increase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뭐, increase, 저 객체가 들어갔는데 과연 객체를 뭐 increase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근데 이 그 예제에서는 이 그 어떤 제시된 예제에서는 그냥 반지름을 하나 더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어떤 increase라는 함수를 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여기서 보면 integer r 우선은 r을 하나 가져야 돼요. r을 하나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c 뭐 get reduce 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get reduce라는 함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get reduce라는 걸 return 반지름을 리턴해주는 그런 어떠한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지름이 리턴이 돼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temporary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그 반지름을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set radius 에다가 r 플러스 2를 해주게 됩니다. set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지만 넘어져온 이 r의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세팅하는 거예요. 예, 넘어져온 이 r의 값을 멤버 변수에다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객체의 반지름은 하나가 증가된 그런 어떤 객체로 만들어지겠죠. 예, 반지름이 하나가 증가돼. 그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면, 그럼 과연 이게 이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갖다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게, 이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우리가 그, 이것도 어떻게 함수니까, 세 가지를 한번 그 함수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뭐 객체의 전달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값을 전달하니까 call by value 방식의 어떠한 여기까지는 뭐 인티저 어떤 정수 타입의 어떠한 매기변수, 잠깐만요. 방식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의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콜바이 밸류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이 콜바이 밸류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콜바이 밸류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클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 그래서 와플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오버로딩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 뭐 정적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반지름이 32로 이제 호출이 되겠죠. 예, 반지름이 30.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increase 그래서 와플이라는 그런 객체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와플이라는 객체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미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자, 와플이라는 어떠한 그런 객체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한번 cout이라는 것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 그 다음에 그래서 콜바이 밸류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면 되겠죠. 객체니까 오브젝트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뭘 찍어보냐면 와플 점 get radius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멸자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 뭐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이게 좀 이상하게 뭐가 되지만, 어, 어떠한 참 보니까, 그, 이 내용이, 오브젝트 콜바이 밸류라는 건 이제 이거 같죠? 예, 콜바이 밸류라는 거는 아무래도 요 두 번째 줄은 여기서 찍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메인 함수를 뻗어나면 소멸자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0이 되는 거죠. 예. 소멸자가 실행이 됐는데 31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크리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가 인크리스 함수 영역이라고 될 수가 있겠고, 여기는 메인 함수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와플이라는 그런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는 와플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어떤 30이라는 그 레디우스 영역에, 여기 레디우스 영역에 30이라는 객체를 가진 이 객체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어떠한 여기에는 객체가 복사가 되는데 여기 레디우스 영역이 있겠고, 여기는 뭐 생성자, 소멸자가 있겠죠. 근데 이 객체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어, 여기서 보면은, C로 되어 있네요. C로. 네, C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인크리즈 영역의 이 객체의 이름은 C고, 여기는 와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와플. 예. 이게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 3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증가가 됐으니까 31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30이 됐지만,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뀔 수라도,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현재는 30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멤버 변수가. 이제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은 짝이 안 맞아요. 예, 결국에는 요 두 줄은 뭐냐면 와플에 대한 객체예요. 와플의 계절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찍히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리턴문이 됐을 때는 소멸이 돼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 오브젝트랑 요거는 되는데 이 소멸자는 어디서 나냐면 바로 이 C를 의미해요. 이 C를 의미하는 거예요. C.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복사할 때 이 얘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이 서클 C라고 하는 거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이 벗어나게 되면은, 함수를 벗어나게 되면은, 소멸자가 호출이 돼요. 예, 그래서, 함수를 벗어나면 C 객체, C 객체에 대한, 에 대한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성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멸자는 호출이 되지만 생성자는 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소멸자만 찍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러한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cout이라는 걸 써가지고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cout 뭐 이렇게 갖고 생성자 실행 해서 뭐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레디우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뭐 어떤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현재 요 어떤 값이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생성자가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요걸 아마 집어넣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생성자가 뭐 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생성자는 생성되지 않고 소멸자만 호출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여기 매기반스프트 생성자는 값에 의한 전달 방식에 의해서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매개변수의 객체의 생성자로 호출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소멸자가 호출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정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저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값에 의한 전달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정수형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떠한 그 값을 객체들 값을 복사하게 되면은 현재 어떤 돌아왔을 때는 이 실질적인 객체의 어떤 반지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콜 바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주소를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콜 바이 어드레스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예. 자 void 그다음에 increase 그다음에 circle PC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제 포인터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예, 포인터 변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콜 바이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를 넘겨줘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주소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increase, increase 해서 와플에 대한 주소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와플 이렇게 맞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주소를 넘긴다고 보면 되겠죠. 와플 객체의 제 주소를 넘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얘는 이제 값을 넘기는 거고, 와플 객체의 값을.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30이 찍혔는데, 얘는 어떻게 찍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인티저 r이라는 것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니까 PC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C의 get reduce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PC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set reduce 해가지고 그다음에 r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공간 같은 짜장면집의 메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거는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주문자든 아니면 여기서의 주방장이든 뭐가 하나의 어떠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제 콜바이 어드레스가 될 것 같고요.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어,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콜바이 밸류 콜바이 어드레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왜 교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PC 이렇게 에로 연산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왜 점을 썼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현재 정적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 그냥 와플 점 해도 돼요. 멤버에서 점수할 때. 포인터 변수로 받았을 경우에만 이렇게 에로 연산자를 쓴다는 걸 포인터 변수 이렇게 별표 PC로 받았을 때만 이제 우리가 그 에로 연산자를 쓰는 거지. 이렇게 그 정적 객체로 생성한 거는 그냥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31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드레스는 31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참조위한 것도 한번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참조위한 것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 콜 바이 그 레퍼런스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 이거는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 값에 의한 전달 방식.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인크리스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뭐냐면 얘는 그냥 와플만 넘기면 돼요. 유재석만 넘기면 돼요. 유재석이 그쵸, 유재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름을 제가 좀 잘못 했는데 여기서 얘가 뭐 하고 얘는 2로 그냥 바꿔볼게요. 2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2로 하겠습니다. 2로 인크리스 2. 자, 아까 전에 왜 똑같이 썼는데 에러가 안 났다고 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인크리스 3이라는 걸로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인크리스 3에 대한 이 유재석을 보냈을 때 별명을 붙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얘는 이번에는 call by reference 이렇게 해서 void 그 다음에 increase 3. 자, 그러면 circle.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받았냐면은 요렇게 예, array는 별명이라고 했어요. 메뚜기 인티저 앰퍼샌드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 여기도 앰퍼샌드 그다음에 레퍼런스 약자 뭐 R 그다음에 뭐 C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메뚜기가 되는 거죠. 이 메뚜기. 그죠? 예, 여기서의 그 어떠한 와플은 유재석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티저 r은 얘는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rc 점 뭐 그다음에 이제 get reduce 이렇게 그냥 바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c 점 그다음에 이제 set reduce 그 다음에 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증가되겠죠. 뭐 와플점 get radius, 와플점 set radius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얘는 어차피 그 하나의 공간에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네이밍을 다르게 한 거기 때문에 뭐 달리 뭐 변함없이 그냥 증가가 그 공간에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크게 상관없이 찍힐 것 같아요. 얘도 31이 찍힐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예, 콜바이 밸류는 역시나 예, 바뀌지 않고 콜바이 어드레스는 변함없이 예, 그 다음에 얘도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31이 찍히지 않고 32가 찍혔느냐 물어보면 뭐 왜 이랬을까요? 여기서 이미 30이면 찍혔기 때문에 또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32가 되는 게 맞겠죠? 예. 얘가 3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 공간의 어떤 값이 31로 바뀌었기 때문에, 레디우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31을 가져와서 하나를 더 증가시켰으니까 여기서 32가 찍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가를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얘기고, 자, 정리를 하자면은 함수의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함수의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값에 의한 전달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 근데 이걸 뭐 어떠한 우리가 인티저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정수 타입, 플로트 타입, 뭐 우리가 기존의 어떤 빌트인 타입 같은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객체도 그게 똑같으냐? 맞습니다. 객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콜바이 어드레스를 전달하는 방식, 콜바이 레퍼런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객체 제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객체를 전달하고 객체를 받는 그런 어떠한 이제 코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객체의 전달에서
세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내용이 PPT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일단 요 내용은 그 한번 그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생성자를 한번 출력을 해서 그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값에 의한 전압의 생산이 실현되지 않는 뭐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칭 구조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비대칭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주소한 전달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좀 현명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포인트 P.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걸 한번 빼볼까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쵸? 예. 객체가 그 정상적으로 위에 그 소멸자 그 소멸자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객체는 한 번 생성이 되는 게 맞고요. 여기 서커리를 한 번에 생성이 됐으니까 생성자가 한 번 그 실행이 되는 게 맞고 마찬가지 소멸자가 하나 실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객체가 정상적으로 생성과 소멸이 딱 맞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러한 포인터 주소연 전달 방식과 참조의 전달 방식을 C++에서는 사용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언년이나 이런 어떤 게임 엔진에서는 사실 참조를 위한 그런 방식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아마도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여기 PPT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동일한 타입의 요 객체 치환과 객체 리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객체 치환과 객체 리턴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치환과 객체 리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언급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은 부분을 했는데, 어,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여기까지 한번 또 추적을 한번 해서 너무 또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 봅시다. 네. 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걸 이제 쓰게 되면 좀 편해요. 예전에도 한번 막 이렇게 리전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매개변성 전달 방식 이렇게 써주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드 리전, 프라그마, 엔드 리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좀 이러한 어떤 코드 폴딩이 생기니까 여기 접는 거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은 아 내가 어떠한 예제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리전은 영역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참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어떠한 내용을 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주석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주면 좀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이제 참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는 뭐 그 객체의 뭐 그 매개변수 전달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왕하는 거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4장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객체 치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예, 객체 치환, 그다음에 어, 이렇게. 사실 이제 요 객체 치환과 객체 리턴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내용이지만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서클 C1이라는 걸 하면 O라고 하는 반지름을 가진 객체 C1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클 C2를 만들 때 30이라는 걸 넣게 돼서 그 반지름이 30인 C2라는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한다면 이렇게 이제 복사 연산자를 써가지고 C2를 C1으로 복사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인티저 A, B 뭐 이렇게 해갖고 B의 값을 A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걸 우리가 뭐 알 수는 있지만 이 서클이라는 객체도 이게 과연 되는가? 라고 봤을 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씩 근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얘기는 멤버 함수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멤버 변수의 값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능한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리턴 하는데 우리가 리턴 해가지고 0, 뭐 아니면 어떤 결국 값을 리턴하는데 객체도 리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return이라는 거는 반드시 반환 타입이 있어야 돼요. 보이드를 제외한 어떤 타입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반환하는 객체가 타입이 서클 타입이죠. 서클 타입이죠. 클래스 이름 서클 타입이니까 서클이라고 우선 써줍니다. 그 다음에 get circle 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반환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환 타입을 return으로 해서 뭔가 해줘야 돼요. return 여기는 떠한 그 서클 타입의 객체가 리턴이 돼야 돼. 이 객체가. 예, 그래서 리턴 뒤에 오는 거는 서클 타입의 객체가 리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뭐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서클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템프라고 하는 30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반지름이 30인 객체 생성을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템프라고 하는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템프라는 그런 객체를 리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환한다, 리턴한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circle 해가지고 C라는 그런 어떠한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C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서 뭐 Cout 찍어 보겠습니다. C.get area.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게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되니까 반지름이 1인 객체가 찍어야 되니까 이제 3.14가 찍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C라는 객체에다가 get, 그 다음에 circle. 이거는 이제 객체를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템프라는 객체가 리턴이 될 거죠. 근데 템프라는 객체는 30으로 만들어진 객체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한번 찍어보시죠. cout 해가지고 c.get area.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뭔가 그 30 곱하기 30 곱하기 3.14라고 하는 그런 면적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네, 3.14 하고, 뭐, 소멸자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2826 찍고 소멸자 실행해주는, 뭐 이렇게 두 가지, 어차피 이제 객체가 지금 현재, 어, 그쵸. 여기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C가 이제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만들어지죠. 예. 얘는 근데 매겨 변수에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리턴해 준 거고 그래서 얘는 생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성자에다가 그 씨아웃을 찍어버리면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걔가 그러면 여기서 30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30인 객체가 없어지고 여기가 나오니까 소멸자 호출이 되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반지름이 그 30인 그런 객체가 소멸자가 실행이 되겠죠. 예. 그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복사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반지름이 1인 객체의 값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지금 템프라는 30일 가져온 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소멸자에 찍히는 여기에 소멸자에 찍히는 여기에 레디우스라고 찍히는 이 값은 1이 아니라 30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0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C라는 객체예요. 여기 보면은 이 C라는 객체가 이 소멸자가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이 객체는 바로 이 템프라는 객체가 여기서 생성과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가 우리가 치환과 리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뤄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뚜기 얘기는 아까 전에 했었고요. 요기 또 참조 우리가 충분히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요것도 우리가 좀 다뤄주면은, 여기서 참조란 무엇인가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만 해놨는데요. 우리가 그 참조를 위한 방식인데, 그냥 인티저로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조라는 변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서클 C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서클,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네, RC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RC. 예. 그러면 RC라고 하는 메뚜기, 얘는 메뚜기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이에요. 별명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음, C라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C는 유재석이에요. 얘는 별명. 그렇게 된다면 rc. 뭐 get radius를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cout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어, 복사가 됐으니까 여기 30이 되겠죠. 30이 여기에 지금 현재 C에 이제 서클하고 템퍼라는 객체가 여기에 복사가 됐기 여기에 이제 그 치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C라는 객체는 30이라는 레디우스를 가져요. 그럼 과연 여기서 그 별명으로 이 객체를 접근했을 때 30이 찍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이라는 게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0이 찍히죠.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별명도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우리 이 인티저라는 별명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여기다가 또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클 그다음에 또 별명을 뭐 이번에는 RRC 이렇게 별명을 찍고 그다음에 또 R을 이렇게 하면 별명을 메뚜기에다가 유재석의 별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말라깽이? 예, 말라깽이를 합시다. 말라깽이, 메뚜기, 그 다음에 유재석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라깽이에다가 또 말라깽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으면 30이 또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30이 그대로 찍힙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참조는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다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다가 컨트롤 X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객체에 해당된다고 보고
여기다가 객체 참조. 깨기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객체 치환과 객체 리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프로그라마,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뭐, 또 다른 이렇게 주석처를 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할 때 이 주석을 풀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개의 매개 변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어드레스,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거, 레퍼런스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티저 플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객체도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구나. 객체도 치환하고 리턴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C 언어에서 했던 인티저 뭐 플로트 이런 걸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넘기고 그 다음에 코딩하는구나 라는 걸 점점점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 여기가 그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본 타입 변수에 대한 참조인데요. 물론 이제 참조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걸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좀 복잡한 얘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대한 참조, 참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조 매개 변수의 이름만 생기고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포인터 변수도 결국엔 4바이트라는 게 잡히고, 그 다음에 그 값에 의한 전달 방식도 어쨌든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공간이 잡힙니다. 그러나 얘는 그냥 공간이 잡히지 않고 바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뭐 실인자 변수 조작과 같은 효과를 낸다. 실인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인자라는 얘기죠. 복사된 거는 가짜 인자, 그 다음에 실제 인자는 현재 메인 함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변수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뭐 주문자랑 그 다음에 그 주방장이랑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여기도 참조 리턴 뭐 이런 것들은 어,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배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만약 나온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를 이제 노션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교수님이.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 자, 여기 보면은 시험 범위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자료는 PPT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인자의 전달 방식, C++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 이런 내용, 그 값에 의한 전달 방식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 뭔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뭐, 칩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콜바의 밸류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값에 의한 전달 방식에 대한 예제는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increase라는 걸 한번 해봤죠. 예, 그 다음에 call by address라는 거, 여기에 이제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이 뭔지, 그리고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에 대한 어떠한 그 코딩을 이런 식으로 또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의한 또 치안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변수라는 게 뭔지 이것도 교수님이 인티저랑 객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참조도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 이것도 다뤄줬습니다. 이 내용도 다뤘어요. 예, 다뤘던 내용이고 객체 전달 콜바이 레퍼런스도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조한 호출로 전달 방식 이것도 맨 마지막에 참조의 전달 방식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퍼런스 이렇게 달아놨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시간 그 두 강좌에 의해서 지금 이 5장에 대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그 교수님이 지금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동영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요 내용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여기 일반적인 리전 함수의 전달 방식 3개를 갖다 이렇게 딱 한꺼번에 이제 내용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에 대한 코드를 갖다가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위한 3가지 전달 방식, 요걸 갖다 써준 겁니다. 여기 3개 써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이걸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오늘 배웠던 가장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자 전달 방식, 여기 맨 위에 여기로 옮겨 놓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대로 얘를 여기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5장에서의 또 중요한 3가지, 콜바이 밸류, 콜바이 어드레스,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객체로 전달의 방식,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2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